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1등급 쌤입니다. 오늘은 챕터 8에서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명사절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챕터 오버뷰 가볍게 읽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명사란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 사물의 이름이고요. 얘는 동사 앞 뒤에 놓여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명사라는 단어처럼 또 쓰일 수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어구, 단어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의미 덩어리인데요. 그런데 주어 동사 관계는 없는 의미 덩어리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구, 동명사구인데요. 얘네들이 명사란 단어와 똑같이 동사 앞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명사처럼 쓰이는 어구, 줄여서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그래요. 명사처럼 쓰이는 어떤 의미 덩어리인데요. 절이란 용어는 뭔가요? 절이라는 건요. 단어들이 모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요. 주어 동사 관계까지 있는 의미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문장이요. 작은 문장이 더 큰 문장에 이렇게 동사 앞, 뒤, 동사 앞, 뒤,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명사 자리에, 명사 자리에 안긴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명사처럼 주목보 역할하는 안긴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요걸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문장이 더 큰 문장에 연결이 되려면, 붙으려면, 안기려면 앞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that, whether, if 그리고 의문사라는 이런 어구들이요. 이 명사절을 유도해 줍니다. 즉 명사 자리에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걔네들과 이러한 연결어들과 뒤에 이어지는 절을 통째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뒤에서 각각의 유닛에서요. 자세히 상세히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요. 명사절의 형태를 알아보고요.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거, wheth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요. 자, 그리고 명사절의 어순을 올바르게 배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고등학교 서술형에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요, 대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앞뒤 전사 뒤, 동사 앞뒤 전사 뒤, 바로 누가 놓이는 자리죠? 맞습니다. 명사라는 단어가 놓이는 자리고요. 이 명사는 동사 앞에서 주어, 동사 뒤에서는 목적어나 보어, 전사 뒤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명사 자리에 문장이 안겨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문장이 더 큰 문장이 이렇게 명사 자리에 안길 때는요. 연결 장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평서문이 안길 때는요.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동사 앞에서 대절은 주어, 동사 뒤에서는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사 뒤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 것, 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저가 동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목적어 역할하는 경우에는요. 접속사 that을 빈번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서 주로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비동사와 함께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들어가서요.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속사 대수로 시작하는 명사절은요. 동사 앞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사 앞에서는 주어, 동사 뒤에서는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요. 그때 해석은 주어가 동사라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that 뒤에 연결된 문장은요. 이런 문장입니다. She passed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어. 어때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바로 평서문입니다. 그리고 평서문은요. 이렇게 내용상 확정된 사실이다 라는 점도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뒤에서 배우게 되는 whether if절은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대시냐 whether냐 접속사 선택을 묻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정된 사실이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예문 보겠습니다. She passed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단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평서문이죠. 근데 얘가 더 큰 문장의 주어 자리로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that을 이용하여 주어 자리 이렇게 안긴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That she passed the exam is clear.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야, 분명해. 이런 거죠. 이렇게요. 사람, 사물이 아닌 어떤 하나의 진술을 주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명사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어 역할하는 대절이 앞부분에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긴 주어를 싫어하는 영어 어순 원리에 따라서 이 대절은 뒤로 보내지고요. 그 자리에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it가 놓여집니다. it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내용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뒤를 보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it는 딱히 해석이 되진 않아요. 그냥 뭐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뒤에서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217번입니다. 지금 대절 주어가 표현됐습니다. Daddy told a lie.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is obvious. is obvious. 분명합니다. 자, 대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is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뚱뚱 주어 대절이요. 앞에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뒤로 이동이 되었죠. 자, 영어는요. 이런 어순 원리가 있어요. light and heavy. 앞을 가볍게 뚱뚱하고 무거운 친구들은 뒤로 보내주는 이 어순 원리에 따라 앞을 it로 대체해 놓고 뚱뚱 주어 대절은 뒤로 이동한 겁니다. It is obvious that, it is obvious that, it is clear that, obvious는 거의 clear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He told a lie. 그래, 분명해. 명확해. 뭐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짜죠 it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요. 이 말을 시작하는 인트로 부분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내용, 분명한 내용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clear that, it is obvious that 이렇게 해주고 진짜 내용은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9번, 280번. 자, 안긴 문장 대절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먼저 해석을 해 놓으십시오. 다 하셨죠? 쌤이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죠?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주어 자리에는요, 가짜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주어, 형식상의 주어, it를 표현해 놓고요. 빨리 뒤를 보라는 거죠. It is a pity that. 유감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가? 대절을 주어로 해석하는 거죠. 당신이 놓쳤다는 거. 콘서트의 시작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You missed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당신이 해석해 볼게요. 콘서트의 시작을 놓쳤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죠. 정말 못 쳤는데. 아유, 이런 말이겠죠? 280번입니다. Is it true that? Is it true that?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 is it true that? 이렇게 해주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that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it 역시나 가짜죠. 세모 그리고 대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쌤은요 대명사 it, 비인칭 주어 it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모를 쳐줍니다. 가주어 it에는요. 뭐가 사실입니까? You're moving away next week. 당신이 다음 주에 떠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다음 주에 떠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대절은 동사 뒤에 놓여서 목적어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명식 패턴에서 동사 바로 뒤에 붙어서 목적어 역할, 사형식 패턴에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붙어서 직접 목적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때요, 접속사 that은요, 빈번하게 생략이 됩니다. 왜냐, 동사의 목적어로 that절이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that을 쓰지 않아도 that절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패턴이 보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하,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오네? 요거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안긴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시금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부분에 쌤이 이렇게 해줍니다. 무엇을, 뭘 이렇게 목적어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서 선생님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로 대절을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쁘게 빨리 한번 정리해 주세요. tell, show, remind, inform, warn, persuade, convince 이런 동사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astronomer said that. 이 that을요 빈번하게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자주 쓰니까요. 그리고 바로 또 주어 동사 이어지죠. People would live on other planets someday. 그 천문 우주학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어디에서 다른 행성에서 미래에 언젠가 이렇게요. 됐죠? 자, 이번에는요. 먼저 간접 목적어가 표현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절,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that도 생략 가능합니다. I told her that I could come back to work this Friday.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뭘 말했어요? 뭘 말했다고? 아, 내가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일에, 업무에 언제요?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됐나요?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의 뒤에 잘 이어집니다. 누가요?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 that은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동사들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요, 먼저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요, 대절, 안긴 문장 대절 찾아 묻고 해석해 보셔야만 합니다.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대시 안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바로 주어 동사 이어지면 아, 생략됐구나.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 있죠? 바로 여기죠. 그렇죠?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그 뒤에 주어. This new year will bring you better luck. 자, 올해 새해가, 이번 새해가 당신에게 더 나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뭐합니다? 더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I hope. 나는 바란다고. 뭘 바란다고? 이 올해 새해가 당신에게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을 이렇게 해주자고요. 두 번째 거 찾아보았나요? Remember, sometimes silence is the best answer. 자, 동사 뒤에 바로 또 누가 시작되나요? 주어 동사 뒤에 바로 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안긴 문장인 겁니다.
안깁니다. 누가 안긴 건가요? 그렇죠. 대절이 안긴 겁니다. 이 대은 지금 이 부분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Sometimes 때때로 silence, 침묵이 is the best answer.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되셨나요? 285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먼저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어딨나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을 쓰고 그 뒤에 대절을 직접 목적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Her contact reminded us we had an appointment. 그녀의 연락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다. 기억을 되살려줬다. 뭐를? We had an appointment. 우리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자, 마지막 286번입니다. History shows us language and communication evolve through time. 자,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긴 문장? 이렇게 대시 생략되면 잘 안 보입니다. 자, show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 us를 표현했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 대절을 연결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뭘 보여주는데요? Language and communication, 언어와 의사소통이 evolve, 진화 발전한다는 것을 throug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됐죠? 자, 이어서요. 자, 이번에는요, 대절이요, 명사절을 이끌어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구 뒤에서요? 비동사 뒤에서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Your problem is, 자, 대절이 붙지 않으면 어때요? 말이 안 됩니다. 너의 문제는 이다. 의미 전달이 안 됐죠? 그런데 대절이 딱 붙으니까요, 이렇게요, 완성이 됩니다. 네 문제는 that you think too much. 네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주어의 내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요, 이렇게 이빨 빠진 원과 같은데요. 뭔가 빠진 이렇게 조각이 채워지는 느낌을 연상하면서 아, 대절이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8번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wish is, 나의 바램 소망은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주어의 내용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that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주어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죠. 자, my wish가 바로 이거인 거죠. That I get a new smartphone on my birthday. 나의 소망은 내가 나의 생일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의 내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대절이 하는 역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석도 적어 보셔야만 합니다. 대절이 놓여 있는 위치를 보시면 되겠죠? 우선 1번입니다. The truth is. 비동사 뒤에서는요, 그래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동사 is와 함께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해석을 해볼까요? 진실은 that no one knows the answer for sure. 그 누구도 확실히, 정확히, 확실히 그 답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진실은 그 누구도 그 답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Later, we discover that. 자, 동사 뒤에 놓였습니다. 타동사 뒤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됐죠? 쌤 말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으로 꼭 써보셔야만 합니다. It has been reported by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have been pp, has been pp는요, 이제 하나의 동사 모양으로 빨리 뭐 해주셔야 됩니다. 형태와 의미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되었다, 되어 왔다, 된 적 있다, 이렇게요. 얘는요, 보고되어 왔다,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요. 아, 이거 동사 뒤에 아니야, 목적 아니야, 보어 아니야? 아니고요. it가 가짜죠. 뒤로 이동이 된 진짜 주어죠. 따라서 얘는 A가 되겠어요. 어떤 사실이 보고되어 왔나요? Sea levels are rising.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절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whether if절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whether if절입니다. 역시나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사 앞뒤 전사 뒤 명사 자리에 문장이 안길 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안기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연결하는 말, 접속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이 안기고 싶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안길 때는요, 바로 누구를? 그래요. whether나 if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때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일 때요, 저가 동사인지는 인지가 이렇게 해주고요. 목적어면요, 저가 동사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다시 읽으면서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접속사 whether나 if로 시작하는 절은요, 또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사 앞뒤로 들어가서요, 그때 해석은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얘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의문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의문문이 안길 때 뭐가 바뀌는군요. 맞아요. 어순이 바뀐다는 점 특히 유념해 주셔야만 합니다. 잠시 뒤에 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고요. 자, 우선은요, 대절하고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이번에 whether나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안긴 문장은 yes, no 의문문이었다. 의문문이었다. 그리고 해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문이어서 그런지 대절과는 달리 대절은 확정적 사실이었죠. 인지 이렇게 불확실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둬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문문이 안길 때 앞에 접속사 필요하죠. whether나 if 그리고 그 뒤에 어순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맞아요. 주어, 조동사, 동사의 어순으로 즉 평서문의 어순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Is she your friend? Yes, she is.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지금 이렇게 동사 앞, 더 큰 문장의 주어 자리로 안기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냥 안길 순 없고요. 이렇게 whether 앞에다 표현해 주고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어순이 바뀌었어요. 그쵸? Is she에서 she is your friend 이렇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Did you meet him yesterday? 네가 그를 어제 만났니? No, I didn't.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한 yes, no 의문문이고요. 얘가 동사 앞 뒤 명사 자리로 안길 땐 누가 필요하다고요? whether나 if가 필요합니다. 자, 주어 자리일 때는 whether만 되는데요. 동사 뒤로 안길 때는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if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whether if 써주고 어순을 주어 동사로 바꿔주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던 do, does, did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조동사들이 이용됐었는데요. 얘네들이요, 들어갈 때는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갈 땐 사라지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래요. do는 그냥 동사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does가 사라질 때는요. 아,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거를 does가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동사에 SES를 붙여서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고요. did는 이거 과거일임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본동사를요, 동사를 과거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 역할하는 whether if 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을 할 때 대절처럼 역시나 뚱뚱한 이 whether절 주어를 앞에다 쓰지 않습니다. 영어의 어순 원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뚱뚱 주어 뒤로 보내주고요.
역시나 그 자리에 누구를 표현해 놓습니다. 가짜 주어 it를 표현해 놓습니다. 쌤 가주어 it는 다른 it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모를 한다고 했었죠? 자, it는 역시나 그래요. 빨리 뒤를 보세요. 진짜 내용이 있는 주어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알려준 신호라고 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Whether he will pass the exam is not certain yet. 자, 이만큼이 지금 주어 자리에 놓여 있는 안기 문장입니다. 자, 어디까지인지 찾아내실 때는요, 주로 이렇게 두 번째 단수 형태의 동사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 만나는 동사는 안긴 문장의 동사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단수 형태의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니까 그 앞에까지 묶어줍니다. 자, 왜 단수 형태의 동사를 찾으라 하냐? 명사절 주어는 길고 복잡하지만 하나의 진술이거든요. 즉,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 따라서 단수 형태의 동사를 빨리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이랬어요. Will he pass the exam? 그 사람이 그 시험에 통과할까? 이렇게 yes나 no를 기대하는 yes, no 의문문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안긴 거죠? 그냥 안길 수는 없습니다. 의문문이 안길 때는요, 이렇게 whether나 if를 이용하는데 주어 자리에는요, whether만 됩니다. if를 쓰게 되면은 라면 하면 부사절 if절이랑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whether 써줬고요. 어순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주어 먼저 써주고 조동사 will 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주어 뒤로 이동시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혹시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불확실한 의미, 그가 시험에 통과할지 말지 이 불확실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or not이라는 거를요, 이 절 끝부분에 붙여도 되고 바로 뒤에 딱 이렇게 or not을 붙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Whether he will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통과할지 말지는 is not certain yet,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뚱뚱 주어 뒤로 보내고요. 그래요. 앞을요. 누구로 대체했네요? it로 대신했습니다. 가주어 it고요. 빨리 뒤를 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It is not certain yet.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Whether he will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통과할지요. 자, 주어 자리 앞자리가 아니니까 자, 뒤로 이동하니까 누구도 가능해지네요. if도 가능해집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291, 292. 여러분들이 먼저 whether절을 찾아 묶어내시고 해석합니다. whether로 시작하는 안긴 문장 시작됐습니다. 안겼다, 안겼다 신호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래요. 두 번째 단수 형태의 동사에 주목하라 했죠? 여기까지죠? Whether yawning is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is not clear. yawning, 하품하는 거죠. 하품이 전해지는지 인지 이렇게 해석하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되는지 전해지는지 is not clear. 뭐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로 복습할게요. 자, 유사어가 있었죠. obvious, obvious. 좀 더 드릴까요? evident, evident, apparent, apparent.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92번은요. 그래요. 뚱뚱 주어 실어서 가짜죠. it로 표현해 놓고 뚱뚱 주어는 뒤로 이동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Whether or if you succeed or fail. 네가 성공을 하는지 실패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만 합니다. The attempt is valuable. 그 시도가 어떻다? 가치 있습니다. valuable,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번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whether if절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동사나 표현 뒤에 잘 붙거든요. 바로 요런 애들입니다. ask, wonder, not know, not sure, not certain.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래요, 맞아요. 의문의 뜻이 강한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들 뒤에 whether나 if로 시작되는 명사절이 목적으로 자주 쓰이고요. 그때 해석은요, 저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불확실한 의미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whether절은요, 동사의 뒤에 또는 전치사 뒤에도 목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if절은 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ith a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로 you can see,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whether로 시작하는 절이 연결됩니다. Whether someone is lying,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이 whether절은요, 원래는 이렇게 is someone lying, is someone lying,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던 yes, no 의문문입니다. 얘가 동사 뒤로 안기기 위해서 이렇게 whether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whether절의 whether는요, 누구로도 바꿀 수 있다고요? if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때 if는 라면 하면이 아니에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if절이 어디에 놓여 있으면 주절의 앞 뒤에 놓여져 있을 때는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고요. 그때는 주어가 동사라면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지금처럼 의문의 뜻이 강한 동사 뒤에 바로 붙어 있다. 그때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94번인데요. He asked me. 자, 그가 나에게 물어봤어. 이게 동사의 간접 목적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whether절이 이어집니다. Whether I could share my thoughts on the problem. 내가 공유할 수 있는지, 뭐에 대한 나의 생각,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 역할하는 whether절, whether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 if로도 바꿔줄 수 있다. 자, 295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Going on a trip, going on a school trip. 소풍을 가는 것,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동명사 주어고 그 뒤에 depends on 동사가 표현됐는데요. 다시 전치사 on 뒤에 whether절이 안겨 있습니다. On whether it rains or not. Depends on whether it rains or not. 비가 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depend on을요, 항상 뭐뭐에 의존하다 이렇게만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 주어일 땐 괜찮거든요. 뭐뭐에 의존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물이 주어일 때는요,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whether it rains or not, or not은 이렇게 불확실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끝에다 첨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Whether or not it rains. 자, 얘만 해볼게요. 그래요. Does it rain? 비가 내리나요? Does it rain? Will it rain? 이 정도의 의문문이 지금 전치사 뒤로 안긴 겁니다. 자, 의문문이 안길 때, 동사 앞뒤 명사 자리로 안길 때 whether 이용해 주고요. 다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whether절은 주로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주어 자리에는 이런 명사들이 자주 표현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의 뜻이 좀 강하죠? 문제점은, 의문점은, 염려되는 점은 이런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로 비동사 뒤에 whether절이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whether절은요, 저가 동사인지 아닌지 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대절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뭔가 불완전한 의미의 주어의 내용을 채워주는,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할 때는요, 자, 누구는요, 거의 쓰지 않는다, if절은 거의 쓰지 않는다, 뭐 구어체적인 경우 외에는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The question is,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조의 내용이 되어주는 whether절이 붙었습니다. Whether there is life on Mars. 생명체가 화성에 있는지 없는지이다. 자, 원래는요, is there life on Mars? 이런 yes, no 의문문이었었어요. 얘가 이렇게 비동사 뒤 보어 자리로 안기기 위해서 whether를
앞에다 표현해주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다시 평서문의 어순으로 표현하여 안긴 것입니다. 자, 297번도 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문제는입니다. 뭐요? Whether I can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제가요, 그 과제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의 내용이 되어주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whether if절이 무슨 역할인지 그리고 해석까지 해보랍니다. I don't know if he is at home. 난 모르겠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지. 얘는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if절이고요. 라면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가 집에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비동사 뒤에 나왔네요. 당연히 보겠죠. My concern is 나의 걱정되는 점은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그녀가 올지 말지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or not은요. whether절 끝에 또는 whether 바로 뒤에 붙어서 불확실한 의미를 강조해야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당연히 주어겠죠. 근데 앞에 없어요. 뚱뚱주어를 싫어합니다. 영어는. 그래서 가짜주어 it 표현해놓고 뒤로 이동을 한 거죠. It can't be predicted. 예측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계획이 효과적일지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whether if절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의문사절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